무조건 외국어만 사용해라. 언어 사용은 습관이다. 언어 교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50대 50 원리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언어 교환은 상대적으로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나는 베트남어를 배우고 또는 뭐 영어를 배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국어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모국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상대방의 모국어를 기준으로 해서 그 모국어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는 게 돼요. 핵심은 뭐냐면, 아, 무의식적으로 외국어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도와주는 것이 언어 교환의 핵심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능하면 가르쳐 주도록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획을 하고 주제를 선택을 하고 그 내용에 맞춰서 학습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초급 단계에서 듣기와 말하기를 집중해서 그러니까 말하기를 일단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듣기에 대한 부분도 이제 포함을 해서 어, 학습을 하면 그 과정에서 어, 처음에는 어렵지만 왜 무의식적으로나 무조건 외국어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 껴야 나중에 듣기가 되고 또 말하기를 할 수 있어야 나중에 중급 넘어가서 읽기나 어떤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될 때는 우리가 그 주제의 양이 많기 때문에 말하기만 가지고 듣기만 가지고 그 주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중급 단계에서는 그 내용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어떤 걸 이야기하자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 내용을 빨리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말로 전달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10페이지 분량을 내가 말로 한다 그러면은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20분. 하지만 10페이지 분량을 이렇게 글로, 지금은 말로 글을 쓰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말로 쓰든 뭐 손으로 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글로 10페이지 분량을 전달을 하거나 그것을 읽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30분이 아니라 10페이지면 5분 정도면은 다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읽기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갔을 때 그 초급에서는 듣기 말하기에 집중을 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뭐 엄청나게 그 언어를 많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듣고 기억하고 물어보고 하는 여러 가지 그 과정을 합리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중급 단계에서 고급 단계로 넘어가면서는 읽기 집중으로 해서 그 언어 능력을 갖다가 더 확장을 시켜서 결국에는 그 외국어가 좀 더 자연스럽고 실제로 그 나라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막힘이 없을 정도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끌고 가는 게 궁극적인 언어 교환의 목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초급에서 고급까지 언어 교환을 한번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아마도 뭐 3년 정도를 목표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1차로 초급, 그러니까 듣기와 말하기 수준을 갖다가 1년 반 또는 2년 안에, 예를 들어 2년 안에 정도 생각하면, 나머지 1년은 중급, 고급인데, 그, 듣기와 말하기가 가능해지면, 중급, 고급 수준에서의 학습은 상당히 빨리 진행할 수가 있다. 우리가 보통 외국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려서부터 뭐 이렇게 지식을
깨우치는 게 아니고 이미 지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미 지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갖다가 습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리뷰하거나 그 내용을 갖다 파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과 듣기와 말하기가 된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어휘력이 이제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이미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 그 언어를 확장하는 능력은 상당히 빠르다. 그러니까 처음에 듣기 말하기가 갈 때는 그 내용, 듣기 말하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단어 그 학습하는 거는 개별적으로 해야 되고, 그 언어에 대한 그 습득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올라간다. 대신 그 듣기 말하기가 가능해지기 위해서 하는 건 뭐냐면 습관적으로 그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듣기 말하기를. 근데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밋밋하게 가면 됩니다. 그 1년 6개월 정도 해가면서 이 듣기 말하기에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방향 전환을 해서 다시 가는데 가능하면 6개월 안에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 중국으로 넘어가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일단 자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은 무의식적으로 무조건 외국어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언어 사용이 습관인 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보통 모국어를 사용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외국어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면 아마 외국어를 접하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면은 이제 제1 외국어, 제2 외국어, 뭐 제3 외국어, 제4 외국어 이런 식으로 언어를 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외국어를 접하고 거의 고급 문턱까지 또는 고급 수준까지 간 외국어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영어를 상당히 오랫동안 배우니까 영어가 제1 외국어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영어를 아, 고급 단계 문턱까지 갔는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영어 말하기와 듣기가 잘 안 되는 경우라면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초급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중국 고급의 어떤 독해력이 있고 어, 뭐 예를 들어서 내용 파악을 잘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카데믹한 거고 어떤 지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거지 언어의 의사소통 능력에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어의 의사소통 능력에 기반한 언어 학습 그러니까 뭐 언어 교환이라는 건 당연히 의사소통이 기반이 되는 언어 학습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제1 외국어인 영어가 결국에는 냉정하게 생각해서 듣기와 말하기가 안 되면 초급 수준이다. 그 듣기라고 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 다 이해하는 게 듣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러니까 원어민이 말하는 아니면 원어민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는 원어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많은 세계인이 사용을 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어를 쓰는데 내가 그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소리를 트레이닝을 해서 훈련을 하면은 그 소리를 히핑하는, 기억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지. 듣고 이해하는 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 내용을 들을 수는 있어도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단지 뭐냐면 소통하는 데 있어서 야, 나 그거 몰라. 너 네가 하는 얘기 난 전혀 모른다. 뭐 쉬운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거는 서로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 속에서 이제 알아듣는 거지. 어쨌든 듣는다라는 거는 그 서로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상호작용 속에서 알아듣는 거지. 어쨌든 어,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그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좀 그 습관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일단 중간에 끊겨가지고 얘기를 하고 음,
스토리 글을 쓰기 위해서 이제 한국어가 맨 밑에 있어요. 한국어를 선택을 하고 다시 어, 자, 외국어를 어떻게 습관적으로 사용할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일 외국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내가 이 외국어로 지금 베트남어를 선택했어요. 나는 전에 수박 겉핥기로 중국어도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일본어도 조금 해보고, 이런 경험은 있어요. 뭐, 어학원까지는 아니지만, 뭐, 문화센터 강좌라든지, 그런 데에서 실제로 이제 일본어도 그 들어보고 교재도 사서 읽어도 보고 이랬던 경험이 있고 요즘에는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 가끔은 이제 그 중국어나 일본어로 된 영화를 볼 기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들을 기회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2 외국어는 아니에요, 현재로는. 제2 외국어는 베트남어입니다. 베트남어를 지금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모국어는 당연히 아, 아주 이미 무의식적으로 말하고 있고, 습관적으로 말하고 있고, 생각 없이 말해도 그냥 하고 싶은 말이 툭툭 튀어나오고, 이건 뇌에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모국어,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말하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얼만큼 많이 하고, 직업적으로 선택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유창성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말은 쉽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보면은 일 외국어인 영어인 경우에는 표현하는 내용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말하는 어떤 그 시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분에 한국어를 뭐 한 250단어 정도 말할 수 있다면 영어는 1분에 한 150단어 정도를 말할 수 있다. 그러면은 베트남어는 1분에 내가 100단어 정도는 말할 수 있다. 자, 한국어를 250단어 이상 더 끌어올리는 거는 쉽진 않아요. 맥시멈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조금 더 할 수는 있겠죠. 내용의 주제에 따라 더 빨리 얘기하면 되니까. 영어 역시도 150단어라면 한국어에 비해서는 조금 더 끌어올릴 여지는 있어요. 더 훈련을 하면 더 빨리 말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더 빨리 말하는, 그러니까 250단어 정도까지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추럴할 수 있어요.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이티브 스피커가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250단어 정도로 말을 하기 때문에 듣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서로 코드를 맞추고 속도를 맞춰놓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느리게 얘기해도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베트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1분에 뭐 100단어 정도 얘기한다 그러면 여지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지가. 그러니까 150단어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더 많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면 더 반복적으로, 더 무의식적으로, 더 습관적으로 베트남어를 말하고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언어 교환을 하면서 베트남어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일단. 내 시간이 이제 정해졌다 그러면 가능하면. 그리고 그걸 사용하면서 간단한 주제에 대화를 해가면서 그 선생님한테 언어 교환 파트너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나는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도움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요소는 그거고 언어 교환은 특정한 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한적인 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 교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서 듣기를 집중해서 하는 거는 말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듣기가 잘 되면 말을 빨리 할 수 있어요. 듣기가 안 되면 자꾸 그 무슨 얘기 했는지 한 번 더 얘기해 보라든지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서 오케이 오케이 하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듣기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듣기 집중하는 훈련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외국어만 쓰고 싶고 그럴 때는 많이 듣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로는 듣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 음성 메시지를 자주 사용하는 것이 핵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언어 교환 친구하고 내가 만약에 조금 아, 발음이 안 좋고 그렇지만 상대방이 알아들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가능하면 음성 메시지로 이야기하고 서로 통하고 하다 보면 상대방은 또 한국어 음성 메시지로 나한테 얘기하게 하고 이 두 가지를 밸런스를 맞추다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언어 교환을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언어 교환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쇼츠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좋다. 나는 한국어로 만들고, 내 언어 교환 파트너는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로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주고받고, 영상을 올리고, 훈련을 하고, 야, 이제 어떤 영상을 좀 만들어줘. 이것도 이제 음성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하면서 이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 음성 메시지를 이용해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이 돼서, 어, 그렇게 습관이 뭐 1년, 예를 들어서 언어 교환을 지금 1년 6개월 가까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바쁠 때는 못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소통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만약에 3년 동안, 목표로 하는 3년 동안 그 같은 사람하고 언어 교환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언어 교환 파트너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게 좋다. 공부만 할 게 아니라 그 음성으로 가능하면. 왜냐하면 말하는 능력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려면 내가 말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들을 기회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문자로 하게 되면 쉽죠, 되게. 이해도 빠르고. 하지만 문자로 하게 되면 읽기가 늘어나는 거지 문자가 말을 하진 않아요. 글이 말을 하진 않는다. 따라서 음성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내용을 계획하고 메시지도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필요에 따라서는 음성만으로 하고 때에 따라서는 뭐 화상 통화, 뭐 화상 녹음도 가능하다 그러면 화상 녹음도 해서 전달을 하면 더 쉽게 전달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형태의 플랫폼으로 앞으로는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AI가 그 활용도가 많은데 이제 화상 메시지를 선택해서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영상. 꼭 내가 안 나와도 돼요. 아바타를 선택해서 내가 음성으로 하는데 그 아바타가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걸 클릭을 하면 나의 아바타가 상대방에게 그 나의 소리를 전달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핵심은 이렇습니다. 두 번이나 뻑이 났는데 어쨌든. 무조건 외국어만 사용해라. 언어 사용은 습관이다. 날마다는 아니고, 가능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언어 교환을 할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계속해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꾸준히 방법을 찾아야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어떤 방법을 찾지 않아가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어,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렇게 녹음을 하고 베트남어 자막으로 이것을 읽어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어를 인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휘력을 상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1 외국어인 영어로 또 이야기하고, 제2 외국어인 베트남어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250, 150, 100 이렇게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내용도 다르죠. 그러니까 주제는 같아. 주제는 같은데, 내용은 다릅니다. 내용이 왜 다르냐? 만약에 내가 한국어만 똑같은 형태로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불가능하기도 하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뭐 무의식적으로 이제 외국어만 써라, 습관적으로 써라 하는 거는 그 모국어를 결부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어를 말할 때는 오직 영어, 내가 아는 영어만 가지고 얘기하고 베트남어로 말할 때는 내가 아는 베트남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바운더리가 범위가 이제 좁다고 볼 수 있죠.
AI의 도움을 받아서, 음, 예, 도움을 받아서 컨텐츠를 이렇게 받아 놓으면은 이제 AI가 참 놀랍습니다. 내가 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그 빠르게 분석을 해준다라는 거는 AI는 꾸준히 이것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래야만 아, 이 습관적으로 사용해야만 아, 포용성을 알게 된다. 자기가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에서 AI의 사용. 그러니까 그 어떤 업무. 근데 만약에 업무하고 AI하고 상관이 없다. 그럼 상관이 있게 하거나 아니면 상관이 있을 만한 어떤 것을 뭐 이렇게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새롭게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방식을 좀 선택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게 핵심일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하면서 사용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취미 활동에 관한 어떤 영상을 분석하는데 AI를 이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시간을 상당히 절약해 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자,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용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어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한 언어 교환 전략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다듬어 콘텐츠 형태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 콘텐츠는 교육 자료, 블로그 포스트, 워크숍 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목, 무조건 외국어만 사용해라. 언어는 습관이다. 효과적인 언어 교환 전략. 핵심 원칙, 무조건 외국어만 사용하라. 언어는 습관이다. 외국어를 잘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의식적으로 외국어를 습관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언어 교환의 기본 원칙은 50대 50이다. 내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상대방은 모국어에 베트남어, 영어 등을 가르친다. 서로 상호 학습의 입장에서 언어를 교환해야 한다. 언어 교환이 진짜 효과적이려면 듣기 말하기에 집중해야 한다. 초급 단계에서는 문법이나 작문보다는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훈련이 최우선이다.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읽기 쓰기 능력도 확장된다. 주제를 정하고 외국어로만 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예, 요리, 여행, 일상생활 등 익숙한 주제를 외국어로 준비하고 오직 외국어로만 대화하는 습관을 만든다. 초급부터 고급까지 언어 발전 전략. 그 주제를 정할 때 주제를 한번 정해놓고 그 주제로 대주제, 중간 주제, 뭐 예를 들어 소주제 이렇게 가는 게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1단계, 0에서 1.5년, 듣기 말하기 훈련 중심의 초급 단계, 반복 듣기, 짧은 표현 따라 말하기, 상대방과 1대1 언어 교환 반드시 외국어만 사용, 2단계 1호에서 2년 읽기 쓰기 병행 중국진 후 자주 나오는 주제 중심의 글 읽기, 핵심 단어 표현 익히기, 3단계 3년 주제 토론이 가능한 고급 단계, 빙글 요약 및 전달, 외국어로 발표, 글쓰기 토론, 외국어가 습관이 되기 위한 실전 팁. 언어 교환 시간에는 절대 한국어 금지. 외국어를 잘하고 싶다면 모국어를 차단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생각보다 적은 단어로도 말할 수 있다. 완벽한 문장보다 즉각적인 표현이 중요하다. 물으면 물어보면 된다. 내가 하루에 말하는 단어 수를 측정해보자. 한국어 1분에 250단어, 영어 1분에 150단어, 베트남어 1분에 100단어. 목표를 정하고 천천히 늘려나가자. 실패하는 외국어 학습의 공통점. 듣기와 말하기 없이 독해 중심만 공부. 말 한마디 못하는 이론형 외국어 학습자가 된다. 습관 형성 없이 비정기적인 공부만 반복. 사용하지 않는 언어는 반드시 잊혀진다. 결론. 외국어를 잘하고 싶다면 지금 이 습관부터 무조건 외국어로 말해라.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배워도 사용할 수 없다. 언어는 지식이 아니라 사용 능력이다. 이렇게 오늘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